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구강평편태선입니다. 사실 구강평편태선에 대해서는 치료 사례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고 강의도 한번 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모자랍니다. 왜 그러냐면 요새 구강평편태선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근본적으로 잘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문제는 이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구강의 나쁜 병으로 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구강평편태선이라고 병명을 붙여서 오지만 한의학에서는 구내염의 범주에서 그거와 좀 변형되어 나간 그 범주에서 한의학에서 치료해주면 근본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데 이때도 빼짝 마르고 얼굴이 붉은 사람이 구강평편태선이 오는 것과 백골이가 두툼하면서 얼굴이 둥글럽적하게 생긴 사람이 구강평편태선이 오는 것은 치료법이 전혀 다릅니다. 병명은 구강평편태선이지만 치료법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는 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고 하나는 물이 잘 통하고 화를 꺼줘야 됩니다. 물이 잘 통하게 하면서 화를 꺼줘야 하는 이러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강평편태선의 위험은 바로 병명은 있지만 치료법이 마땅치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의학에서는 정확한 체질 감별이나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치료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마다 다 처방이 달라요. 다 처방이 달라요. 체질이 다른 거에 따라서 처방이 다 달라요. 체질이 다른 거에 따라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처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강평편태선이라는 것은 입안에 염증이 자꾸 일어나는 거고 통증도 나타나고 장열감이라 해서 아주 묘한 듯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서 붓기도 하고 출혈되기도 하고 헐기도 하고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는 겁니다. 상당히 괴롭습니다. 또 이것이 계속되면은 나쁜 병으로 된다니까 스트레스 엄청 받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계속 해보는데 구강평편태선이라는 병명을 얻었는데 치료법이 없으니까 너무나 답답해합니다. 중국으로 일본으로 한국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치료를 해도 똑같대요. 치료법이 없대요. 치료가 안 된대요. 그러면서 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어. 한국 사람들은 매운 거, 매콤한 거 좋아하잖아요. 또 좀 간에 맞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못 한단 말이에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기 때문에. 이게 또 문제예요. 못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말라 들어가요. 말라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예민해져요. 예민해지면 어때요? 더 심해져요, 증상이. 더군다나 이것은 말하기도 싫지만 구강암으로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방적인 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강평편태선에 동반되는 증상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무력한 이런 걸 느끼게 된다고 호소를 합니다. 자기가 큰 병으로 돼서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력감에 빠진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 보면은 환자에 따라서 피부 소양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대개 입술이 얇고 얼굴이 붉고 얼굴이 뾰족하게 생긴 사람들, 새가슴인 사람들, 잘 웃는 사람들, 눈이 동그란 사람들, 이마가 돌출되고 넓은 사람들이 피부 소양증이 구강평평태선과 동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명은 나오고 괴롭기는 한데 음식은 잘 못 먹겠는데 이러니까 체중은 빠지지, 기운은 없지, 무력감이 있지, 어떤 때는 피부 소양증도 있지. 그러니까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감을 느낀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한의학적으로 구강평평태선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전신 무력감, 피부 소양증, 심적 불안이 같이 동반돼서 치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강평평태선의 한의학적인 치료는 감이 도적 오령산입니다. 도적산과 오령산을 합방한 겁니다. 감이 이중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배꼬래가 큰 사람들, 배가 찬 사람들이 감이 이중탕의 증상이 많고, 감이 사물탕, 이것은 얼굴이 갸름하게 미인형으로 생겼으면서 입술도 도톰하고 털이 많은 사람이 구강평평태선이 왔을 때, 감이 작약탕은 배가 이상하게 아프면서 구강평평태선이 왔을 경우에, 또 감이 보조익탕은 코가 길고 내려먹었으면서 얼굴이 갸름하면서 살이 잘 안 찌는 사람이 구강평평태선이 왔을 때, 얼굴이 네모지면서 긴 네모로 생긴 사람이 구강평평태선이 왔을 때는 감이신기환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강평평태선의 한의학적 치료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치료를 합니다. 여기 감이신기환이라는 걸 또 적어놨죠? 이거는 실수 아닙니다. 이거는 요거하고 다릅니다. 이름은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데, 체질과 맥 동반된 증상들을 통해서 그 원인을 찾고 요 처방을 하나하나 맞춰가지고 쓰면은 구강평평태선이 한의학적으로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강평평태선은 이름도 어렵습니다. 구강에 평평태선이 생기는 건데 원인도 잘 모르고 치료법도 없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불안해하고, 또 잘 못 먹기 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못 먹기 때문에 체중도 빠지고, 먹어야 사는데 못 먹기 때문에 체중도 빠지고, 따라서 자기 몰골이 변하니까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해합니다. 이럴 때 한의학에서 생긴 모습이나 맥이나 증상을 통해서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구강평평태선이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